안녕하세요. 법무법인단 피해회복 전담팀입니다.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광고를 보고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들어오는 것 같죠? 소액을 받고 페이백까지 되니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금액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몇백, 몇 천만 원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기는 대부분 SNS 광고로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재택부업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신뢰를 주죠.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면 5에서 15% 정도의 페이백을 돌려주는데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 피해자는 안심하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더 큰 금액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게 덫을 놓는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 단순한 개별 미션이 아니라 팀 단위 미션으로 바뀝니다. 이제 피해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팀 성공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기꾼들이 책임감을 이용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입니다. 3단계 고액 결제 유도 및 심리적 압박.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초반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결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강한 압박이 시작되죠. 이런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계속 결제하도록 만듭니다. 이때쯤 되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추가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갑자기 사이트가 닫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서버 점검 중이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러다 결국 사이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야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 피해자의 착각, 자발적인 돈 지급, 재산 손실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결제했지만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즉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죠. 게다가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사이트 주소, 광고 캡처본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번호는 추적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번호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등록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단 피해회복 전담팀은 피해자분들이 잃어버린 권리와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단 피해회복 전담팀이었습니다.